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중국에 추격을 뿌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은 1996년 방수연 이후 28년 만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끝에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폭락했고 밤사이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중동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매일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고 천명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군부는 과도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폭염이 앞으로 열흘은 더 계속된다는 예보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해 300여 세대 주민들이 밤새 불편을 겪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정상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9위 중국의 허빙자오를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첫 게임을 먼저 내주고 역전승을 거뒀던 8강과 4강과는 달리 결승에서는 첫 게임부터 상대를 압도하며 21대 13, 21대 16으로 50분 만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안세영은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연에 이어 28년 만에 여자 단식 올림픽 정상에 섰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공포로 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8.77% 떨어진 2,441.55로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으로 보면 234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11.3% 미끄러지면서 691.2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모두 합치면 주가 폭락으로 시총이 235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에 어제 오후 2시 14분, 코스닥에는 그보다 앞선 오후 1시 56분에 서킷 브레이커 1단계를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1단계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8% 이상 떨어질 때 발동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코로나19가 유행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던 지난 2020년 3월 19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란 정부는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암살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우리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원치 않지만 침략자 이스라엘은 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동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온주의자 정권의 모험적 행태에 대응해 억지력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이란은 하니의 암살에 책임 있는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합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5일 공격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군 공군 지하 벙커를 찾아 여러분이 보여준 능력 덕에 우리의 적들은 발걸음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갈란트 장관이 모든 전투 영역에서 공격적 행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군의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반정부 시위 격화로 장기 집권 중인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결국 사임하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하시나 총리는 군용 헬기를 이용해 방글라데시를 떠나 인도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와커 우즈 자만 육군 참모총장은 현지 국영TV를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하시나 총리가 사임했다면서 군부가 과도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와커 참모총장은 이 나라는 고통을 많이 받아왔고 경제는 큰 영향을 받았으며 많은 국민이 살해됐다. 이제는 폭력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주말 사이 5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주말 사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5명 발생해 전체 사망자도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온열 질환자는 각각 177명, 112명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명 많은 1,6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자의 77.3%는 남성이었고 65세 이상 고령층 누적 온열 질환자는 전체의 32.7%를 차지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79.6%는 실외 작업장이나 논, 밭, 길가 등에서 발생했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온열 질환 가운데서는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이 53.4%로 가장 많았고 체온이 40도까지 오르는 열사병이 22.7%, 열경련이 13.3%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부터 인천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1,900여 세대 가운데 3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무더위에 정전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주차된 차에 가 있거나 아파트 공용시설로 이동해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일부 동변압기 장비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오늘 오전까지 장비를 교체해 정전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96년 방수연 이후 28년 만에 여자 단식 우승 신화를 썼습니다. 파리에서 양시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대 선수가 길게 보낸 셔틀콕이 라인 바깥에 떨어지자 안세영이 얼굴을 감싸며 벅찬 감격을 누립니다. 중국 허빙 자오를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확정한 순간 안세영은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하며 배드민턴 여제의 대관식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20대, 10대를 거의 배드민턴만 보냈는데 이 꿈 하나 때문에 보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정말 뭐 분노도 있었고 참을 것 다 참고 환호 뭐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움츠렸다가 다시 또 포효하고 이런 게 정말 낭만이지 않나 싶은 것 같네요, 운동선수들한테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림픽까지 재패한 안세영은 우리나라 배드민턴 역사도 다시 썼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종목 전체로 넓혀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용대 이효종 조의 혼합복식 이후 16년 만에 금메달입니다. 여자 단식으로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방수연 이후 28년 만에 세계 재패입니다.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의 나이는 이제 겨우 22살. 대회 전부터 강조해온 것처럼 안세영은 이곳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가장 낭만적으로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대표팀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무릎 부상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대표팀을 실망했다며 돌연 대표팀 은퇴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쥐고 안세영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던 부상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이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2살의 세계 정상에 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돌연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겁니다. 2년 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친 뒤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 협회와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은 지난 5월 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후 짧게는 2주 재활 뒤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오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림픽까지 통증을 안고 뛰어야 한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냥 모든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혼자서 견뎌내고 그러려고 한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서 운 좋게도 많이 제 순간에 또 있어가지고 그래도 버틸 수 있었고 또 이겨낼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안세영의 부모님도 대표팀이라는 단체 생활 속에서 딸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영이가 정말 충분히 케어받고 싶고 이게 혹시
뭐 팀에서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원했는데 세영이한테 만족감을 줄 수 없었고 혼자서 이제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됐었고.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에 뛰지 못하는 것은 야박한 처사라며 다음 올림픽에 대한 열망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 발전과 자신의 기록을 위해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대표팀을 운영하는 협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우리나라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 선수가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에 나섭니다. 우하람은 이재경과 함께 오늘 오후 5시 남자 3m 스프링보드 예선에 출전합니다. 8년 전 리우에서 올림픽에 데뷔한 우하람은 2020년 도쿄에서 4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다이빙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탁구의 장우진과 임종훈, 조대성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단체전 16강을 치르고 스포츠 클라이밍의 신은철, 서채연도 예선으로 첫 발을 뗍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사격 25m 속사권총에서 조영재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조영재 선수는 어제 샤토르 사격센터에서 열린 결선에서 합계 25점으로 중국 리웨홍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25m 속사권총에서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리올림픽 사격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를 따내며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성적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공포로 변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어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하루 만에 시가총액 23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지만 역대 최대 낙폭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한 채 문을 연 뒤 숨 돌릴 틈도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5% 넘게 미끄러지자 오전 11시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2시간 뒤에는 코스닥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긴급 처방을 내린 건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이 더 커지면서 8%를 넘어서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던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 동안 멈추게 했지만 시장 불안감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10% 넘게 폭락해 2,400선을 내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내림폭을 줄이며 8.7% 빠진 2,440대로 마감했는데 하락분으로 보면 230포인트 넘게 빠져 시가총액 192조 원이 증발하면서 역대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무려 11.3%나 폭락해 69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대응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망감 또는 경계감들이 수급적인 과민 반응으로 좀 한국 증시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패닉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한동안 주가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도 장중 한때 4,700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87년 10월 3,836포인트가 떨어진 블랙 먼데이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폭락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니케이 지수의 하락세는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중 한때 전 거래일 종가 35,909보다 13% 폭락한 4,700포인트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거래일보다 12.4%, 4,451포인트 급락한 31,458로 장을 마쳤습니다. 3,836포인트 떨어졌던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를 뛰어넘는 최대 하락폭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지난 7월 42,22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한 달 만에 지난해 연말 종가인 33,464를 훨씬 밑돈 겁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기관 개인 투자자 등이 일제히 매도로 돌아선 때문으로 보입니다. パニック売り的なところ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アメリカの景気懸念と、プラス、日本の、金利利上げが、上田さんが予想以上に、特にインタビューでですね、ホーキッシュなトーンが出たと。 일본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緊張感を持って市場の動向を注視するとともに経済財政運営に万全を期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엔달러 환율도 엔화 강세로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1엔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수출 관련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 것 역시 증시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종합주가지수인 토픽스도 12.2%까지 하락해 오사카 증권거래소가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이어 니케이 주가 선물 거래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도 2016년 6월 이후 처음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체감 경기 하락과 함께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일본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렇게 어제 아시아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유럽 증시 역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은 2.22% 하락한 486.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는 1.95%, 프랑스 깍그 40은 1.61% 빠졌고 영국 FTSE 지수도 2.04% 하락했습니다. 최근 이란 테헤란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가 암살당한 이후 이란은 매일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전면전 위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착오와 실수를 반복해온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오판과 잘못을 거듭했다며 그에 상응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벌하는 것은 국제법상 고유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했을 리는 없다며 미국 정부의 법적, 도덕적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دست به اقدامات ماجراجویانه نمیزند فلذا بهتر هست دولت آمریکا به مسئولیت خود در این زمینه عمل بکند.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 회의에서 억제적 수단으로서 선제 공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בכל אחד מזרועותיו אנחנו ערוכים לכל תרחיש, הן בהגנה והן בהתקפה. ואני חוזר ואומר לאויבינו. 공군 지하 벙커를 찾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공격으로 신속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일촉즉발 전운이 짙어지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긴급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 상황실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국은 자국민 중동 여행을 자제시키고 항공사들은 중동 노선 운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 유혈 충돌 사태로 치달으면서 수백 명이 숨진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총리 관저로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했고 퇴임 발표조차 직접 못하고 물러난 총리는 군용 헬기를 타고 방글라데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মাননীয় প্রধানমন্ত্রী পদত্যাগ করেছেন এবং এখন একটা ইন্টারিম গভর্নমেন্ট ফর্ম করে আমরা আমাদের কার্যক্রম পরিচালনা করব। 15년간 장기 집권해온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퇴진을 요구하는 거센 민심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4일 하루에만 반정부 시위로 100여 명이 숨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쫓겨나듯 물러난 총리는 군용 헬기를 타고 서둘러 방글라데시를 빠져나갔고 총리 관저로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Is that this is not just the end of the tyrant Sheikh Hasina. With this, we put an end to the mafia state that she has created. Everyone is happy, everyone is cheerful, everyone is celebrating the Sarkar Patan. This has to be a historical day. 지난달 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시위가 격렬해지자 정부가 군 병력까지 동원해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리 퇴진으로 과도정부 구성에 나선 군부는 유혈 진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며 협조를 당부했지만 당분간 전국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의 장녀인 하시나 총리는 한때 반독재 투쟁과 함께 민주주의의 상징으로도 여겨졌지만 총리만 5번째로 장기 집권하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낸 유혈 진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분노한 민심의 백기를 들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이번 달 전국에서 2만여 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40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 30대 매수 비중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세창고 직원 등을 포섭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대추와 생땅콩 등을 국내로 밀수한 40대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타입으로 정확한 모델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지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한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삼성전자 1노조와 흡수 통합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삼성전자의 파업을 쟁점화하는 동시에 대표 교섭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지난달 결제 추정 금액과 이용자 수가 모두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조달하던 중국산 상품이 알리와 테무로 이동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롯데리아가 모레부터 버거와 디저트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와 새우버거가 단품 기준으로 100원씩 오르는 등 모든 버거 메뉴의 가격이 평균 2.2% 인상되고 디저트류도 평균 3.3% 오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현장을 찾아 AI는 걸을 수 없는 대세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기술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차세대 제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후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전국 단위 번호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 번호판 도입 타당성과 같은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전으로 300여 세대 주민들이 온몸으로 열대야를 견디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양평에선 주차된 차량 11대가 한꺼번에 침수되는 아찔한 일도 있었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불빛 한 점 안 보이는 아파트. 주민들은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땀을 말립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만수동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빚어져 1,900세대 가운데 3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 저기 나가는 거죠. 얼굴 나왔잖아요.
덥죠. 답답한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물 하나 사고 저기 들어갈까. 일부는 푹푹 찌는 열대야에 주차된 차량이나 주변 지인들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냥 가려고요. 냉장고부터 해갖고 다 안 되니까 그냥 아이스박스를 대충 넣어놓고 이제 아이스크림만 챙겨서 가요. 관리사무소는 문제가 생긴 아파트 변압기를 교체해 오전까지 정전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앞머리가 물속으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한 소나기가 쏟아진 경기도 양평 둔치주차장에서 차량 11대가 한꺼번에 침수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차주 5명이 직접 차를 빼냈고 나머지 6대는 군청이 견인 조치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로 한복판에 응급차와 소방차를 대놓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안산 수인산업도로에서 한 남성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무단횡단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엔 충북 괴산에서 1톤짜리 화물차가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고추밭에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차량에 타있던 70대 7명 가운데 6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1명은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그제 저녁 8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미주아파트 1089세대 가운데 255세대 전기가 끊겼다가 2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어제 오후 6시쯤 전기가 복구됐다며 무더위 속 정전 여파로 아파트에서 온열 환자 8명이 나왔지만 중증 환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실험실에서 아르곤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고려대 신공학관에 있던 관계자와 학생 등 120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르곤 가스는 무색 무취인 불연성의 기체로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누출될 경우 산소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편이 난기류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일부 승객과 승무원이 다쳤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 281명을 태운 KE197편이 그제 오전 9시 40분쯤 중국 텐진공항 북동쪽 25마일 부근에서 강한 난기류를 맞닥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15초 동안 강한 난기류로 기체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승객 10명과 승무원 4명이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기내에 비치된 소염 진통제 등을 제공했고 울란바토르 공항 착륙 직후 대기 중인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진료했다며 모든 승객이 차질 없이 입국 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예고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벌써 7번째 야당 단독 법안 통과가 이뤄졌는데 역시 예상대로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치 파업을 불러올 공산이 큰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노사관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혼란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타협도 원활해지고 시장 경제 또한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게 반시장적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이번이 7번째인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또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거부권만 남발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야당도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건의로 대응할 뿐 의석수에 밀려 민생 법안을 주도할 수 없는 여당도 도돌이표 정국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타협이 가능한 민생 법안 위주로 대화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달 중순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양당 지도부 출범이 마무리되면 변화를 모색할 거란 기대도 흘러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와 경영계는 산업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또 한 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바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그리고 쟁의행위 범위 확대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를 단독 처리하자 정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이 특정한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까지 보호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거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노동 약자는 도외시하면서도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는 면책하여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도 우려를 표하고 일제히 대통령의 제2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로 이어져 국내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게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며 개정안 즉시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이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약자 보호에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노동계는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거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팀원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리는 당정회의인데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팀F, TF는 1차 회의를 열고 팀F 사태 대응책 모색에 나섭니다. 천준호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팀F 사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김남근 위원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재봉 의원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일반 소비자와 중소업체의 피해가 큰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등이 필요할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33.99포인트, 2.6% 내린 38,703.27에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는 3% 내린 5,186.3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3% 내린 16,200.08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후퇴했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음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미국 경기 침체 공포에 유가는 내리막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0.79% 하락한 배럴당 72.94달러의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초순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66% 떨어진 배럴당 76.3달러에 마감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압록강 주변 홍수로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다던 북한이 핵 무력 향상을 거론하며 전방 지역에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배치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딸 주에도 이 자리에 등장시켰는데 홍수로 큰 수해를 입어 동요할 수 있는 내부를 결속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대의 이동식 발사대와 무적 필승, 성명 강공 글귀가 에드벌룬에 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북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빨리 구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국경부대에 배치한다고 밝혀 다시 한번 2개 국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중요 군수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홍수 피해 복구 중에도 기념식을 진행하는 건 국방력 강화에 정체가 없어야 한다는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대를 이어 상대하게 될 적대적 국가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이후 보이지 않던 딸 주에도 등장시켰습니다. 군사력 강화를 앞세워 수해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홍수 복구와 같은 이런 민생 분야보다도 국방 분야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방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것을 군사 치적으로 연계시키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군은 발사대 생산과 집결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며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근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라의 발사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의 장사정포 외에 대량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동시에 공개하며 전방 배치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사시 동시다발적 공격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흔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보당국이 국내 건설 기계 분야를 겨냥해 북한 해킹 조직이 기술을 훔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경찰청, 국군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참가하는 사이버 안보 정보 공동체는 어제 이 같은 내용으로 합동 보안 권고문을 냈습니다. 또 권고문을 통해 해킹 공격이 급증한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이 무단 절취한 건설 기계, 도시건설 분야 자료들을 공업공장 건설과 지방발전 계획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 산하 김숙희와 안다리엘 해킹 조직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분야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한국에 입국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앞으로 4주 동안 고용허가제 공통기본교육과 한국어,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봄, 가사관리와 같은 직무교육 등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이달 안에 가사관리사와 신청 과정을 연결해 다음 달 3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각급 대표팀과 유소년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축구회관에서 한국 축구 기술 철학 MIK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홍명보 감독과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를 포함해 각급 대표팀 지도자 등 모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간밤 주요국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올림픽이 한창인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며칠 전이었는데요. 호주 서핑 국가대표 선수 잭 로빈슨이 우길기 문양이 새겨진 서프보드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서핑 선수이자 평소 우길기 서프보드를 즐겨 사용한 앤디 아이언을 기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로빈슨의 SNS 게시글을 확인한 우리 서핑 대표팀과 대한체육회가 호주 올림픽위원회에 항의하며 우길기 서프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 3일 우길기를 내걸고 응원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클 남자 도로 경기에서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한 일본인이 우길기를 펼치고 응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IOC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는데요. 우길기가 일본이 과거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길기 논란은 이번 올림픽뿐 아니라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늘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2021년 무관중으로 진행된 도쿄올림픽에서 사이클 남자 도로 경기 중 우길기를 볼 수 있었고요. 지난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한일전에서 우길기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일본 응원단의 우길기 응원이 나왔지만 피파가 즉각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 제2항에 따라 올림픽 장소 등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IOC도 정치적 문제에 우길기도 해당한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우길기 응원은 좀처럼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외무성이 나서서 우길기를 홍보하는 자료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을 포함한 서양에서는 우길기의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우길기를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길기 의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호텔이나 놀이동산은 물론 해외에도 마약을 숨겨가 집단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를 8대 이상 보유하고 고급 호텔과 리조트 VIP를 다수 보유해 놀러가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홍보글. 한 대학 연합 동아리 홍보글입니다. 대학생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문화생활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어 동아리 회원 수는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맡은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가 재작년 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동아리 모임에 자주 나오는 회원들에게도 마약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액상대마로 시작해 LSD, 케타민, 필로폰 등 더 강한 마약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회원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후에는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마약을 판매하는 수익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하였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가담했고 이 중에는 의대, 약대 재입학 준비생과 로스쿨 준비생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급 호텔과 놀이동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서 마약을 했고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비행기 기내수화물에 LSD를 몰래 넣어 태국과 제주도에서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 검사가 A씨 계좌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 들어온 걸 수상하게 여기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마약수사 대응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정보를 얻고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괜히 뭐 말하다가 저쪽에 모르는 것까지 얘기해서 죄가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압수를 할 수도 있잖아. 포렌식 안 되게 세팅하는 법이 다 있더라고. 검찰은 현재까지 A씨 등 대학생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재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습니다. 또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고급 오피스텔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마약에 손을 댄 동아리 회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마약 수사 대응 방법이 공유된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수억 원을 훔쳐 달아났던 보안업체 직원이 검거돼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숨겨둔 돈다발도 찾아냈는데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밤, 야산에서 경찰관이 삽으로 땅을 팝니다. 손전등에 의지한 채 연신 흙을 파내니 하얀색 비닐에 쌓인 물체가 나옵니다. 여러 겹으로 포장된 비닐을 뜯어내자 검정 가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케이. 가방 안에는 5만 원과 만 원짜리 돈다발이 꽉 차 있습니다. 돈다발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입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관리하는 영등포 소재 시중은행 ATM 6대에서 현금 4억 2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검거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강원도 원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9일 만에 묻어둔 돈을 찾으러 갔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훔친 돈 가운데 8천만 원은 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보안업체 직원이 야간에 ATM 비상 점검 등을 위해 기기 열쇠를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은 3억 4천만 원을 회수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K-팝을 대표하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JYP는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법인인 자회사 이닛 엔터테인먼트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닛 엔터테인먼트는 2PM,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을 배출한 JYP의 노하우를 살려 K-팝, 발라드, 트로트, R&B 등 여러 장르의 가수와 배우, 연예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새 미니 음반 에이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주 연속 톱10을 지켰습니다. 빌보드는 현지 시간 4일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에이트가 전주보다 5계단 하락한 6위로 2주째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트는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 대비 78% 하락한 5만 2천 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을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에이트로 빌보드 200에서 5작품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찌는 듯한 더위 속 어제 전남 무안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대기가 불안정한 데다 덥고 습한 수증기까지 밀려왔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더위 속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피서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한 소나기가 예보됐다는 건 그만큼 오늘도 더위가 심하다는 거죠? 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우선 연일 기록적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릉은 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도 25.8도로 1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습도 높은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